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로 겨울 캠핑의 꽃, 화목난로입니다. 하지만 화목난로는 시도 자체를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해보고 나면 쉬운데 그 시작이 어렵다고 느껴지는데요. 안전과 직결되는 아이템이니 주의할 점도 많고요. 그래도 이 좋은 거 해보고 싶으시면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화목난로 입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방구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12월이 됐다는 건 갤로퍼가 봉인에 들어갈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2월부터는 이 갤로퍼와 함께 갤로퍼래, 내 마음속에도 계속 갤로퍼가 있나봐요. 이 랭글러와 함께 캠핑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캠핑하면서 나눠볼 주제는 화목난로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보니까 무슨 광고 영상 같은 구도가 된 것 같은데요. 광고는 아니고요. 이 파빌라 화목난로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겨울에 광고를 진행해서 여태까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화목난로고요. 사실 화목난로가 많은 분들의 겨울 캠핑의 로망이기도 하고, 한번 해본 사람은 정말 그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굉장한 낭만이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입문하실 때 굉장히 어려워하고 복잡하다고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화목난로 입문하실 때 어떤 것들을 어려워하시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화목난로 제품을 골라서 어떤 텐트와 조합을 하는 게 좋을지 오늘 이 영상으로 화목난로의 입문 방법, 그리고 화목난로의 감성, 그리고 화목난로 사용할 때 주의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1박 캠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난로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텐트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텐트 선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캠핑 스타일, 그리고 몇 명이서 캠핑을 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텐트를 결정을 할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텐트는요,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팔리고 있는 제품 플랜포티의 다이스 쉘터입니다. 이 텐트는 에어 텐트거든요. 에어 텐트인데 홀잭이 뚫려 있어서 화목난로를 쓰는 솔캠 혹은 2인까지 쓸 수 있는 그런 텐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충 이렇게 폈는데, 매뉴얼대로라면 양 끝에 네 군데에다가 팩다운을 먼저 해주고서 에어를 충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펌프를 넣어보겠습니다. 이 텐트가 다른 에어 텐트랑 다른 가장 큰 점은 내장 펌프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거 못 찾았어요. 이 가방에 보면은 따로 주머니를 해서 이렇게 펌프가 들어있는데, 저는 이 안에서 막 찾고 저기 스킨 안에서 찾고 그랬습니다. 뭐 저같이 바보같이 이러시는 분들은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하고 알려드립니다. 이 가방에 들어있어요, 가방.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세 군데 군형이 있죠. 얘는 막아주고, 얘를 플랜포티 로고가 위에 가게 딱 넣어줍니다. 딱 소리가 났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버튼을 눌러줘요. 와, 신기하네요. 얘가 이게 꿈틀꿈틀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막. 물론 에어 텐트들이 안에 기둥에 어느 정도 공기가 차고 나면은 한번 혀를 뚫어줘야 돼요. 안에서 조금 이렇게 받쳐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수월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본인이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짝 도와줘 볼까요? 살짝, 그래, 이렇게 약간만 이렇게 해주면 지가 힘을 더 받습니다. 야. 지금 이제 거의 다 들어갔는데요. 조금 있으면 아마 여기서 혼자서 멈출 겁니다. 자동적으로 압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에어가 너무 빵빵하게 들어가서 터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끝났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이제 텐트 피칭을 다 했으니까 화목난로에다가 연통을 올려야 되는데요. 어떤 텐트에다가 어떤 화목난로를 쓸지 생각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텐트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다이스 쉘터 같은 경우는 위에 방염포 작업이 미리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칼집만 내서 위로 연통을 올려주시면 되고, 홀잭이 없으면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칼집을 낸 다음에 홀잭 키트가 있어요. 그런 걸로 고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스킨 세이버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애초에 텐트가 출시가 될 때 방염포 작업이 돼 있는 텐트에서 화목난로를 올리시는 게 가장 입문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통 구성을 해봐야 되는데, 이 파빌라 화목난로 같은 경우는 연통이 80파이부터 시작입니다. 연통의 파이는 보통 80, 75, 그리고 작으면 60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파이가 크면 클수록 배합이 좋아진다고는 알고 있어서 이런 열량이 큰 화목난로 같은 경우는 80파이를 보통 이용을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일단 여기 현장에서 연통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면 한번 보고 오시죠. 화목난로의 연통은 보통 이렇게 60파이, 75파이, 80파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프닝 때 보여드렸던 이런 소형 난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런 60파이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사이즈가 75파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여러분이 영상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파빌라와 같은 열량이 굉장히 큰 화목난로 같은 경우는 80파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80파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에까지 80파이를 올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80파이와 75파이를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중간을 연결해주는 컨버터 같은 역할을 하는 레듀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도 50cm짜리인 게 있고 1m짜리인 게 있고 심지어는 30cm짜리인 것도 있습니다. 50cm짜리 두 개를 연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바람의 저항을 받게 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에 있어서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직관으로 올라갈 때는 1m짜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요. 하지만 50cm나 30cm짜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테이블 위에다가 화목난로를 올렸고 그 화목난로에서 내 텐트의 천장, 거기까지의 위치를 계산을 할 때 30cm나 50cm 이렇게 조금만 모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잘 계산을 하셔서 50cm짜리를 하나 더 구성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높이의 이중 연통이 지나가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화목난로에서 가까운 부분에 내가 손에 닿는 위치에 댐퍼라는 애를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노브를 돌리면 연통 안이 공간이 작았다가 커졌다가 합니다. 당연히 공간이 조금 작아지면 화목난로 화실 안에 있던 열기가 연통을 타고 밖으로 나가는 양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텐트 안에 머무르는 열기가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연되는 거죠. 그러면 연비가 조금 더 좋아지면서 장작을 덜 쓰게 됩니다. 이 화목난로를 피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가 또 텐트의 불박이잖아요. 제일 좋은 건 아예 포기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장작을 쓰는 겁니다. 얘는 제가 화목난로 할 때 웬만하면 쓰려고 하는 아홉산 장작이라는 자작나무고요. 향도 굉장히 좋고 얘네들이 불똥이 진짜 안 튀어요. 대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장작대 같은 경우는 타닥타닥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워낙 장작이 함수율이 적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잘 안 납니다. 오늘은 저도 화목난로 작정하고 즐길 거기 때문에 20kg 가져왔습니다.
조명만 켜고 밥 먹겠습니다. 조명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저의 비비드 그린. 오늘 제목에 구독자 이벤트 있다고 보고서 들어오셨을 건데 화목난로 관련으로 알고 실망하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비비드 그린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한번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 댓글 이벤트 상품인 저의 비비드 그린 쉐이드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웃도어 회사질의 간판 털보 점장님의 설명으로 한번 보고 오시죠. 전장님 아주 예쁜 쉐이드 구경하고 계시네요. 아이고 신났네 신났다. 여기 이제 브랜드부터 말씀드릴게요. 비비드 그린이라는 이제 쉐이드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엑스팩이라는 이제 원단으로 이렇게 이제 기본 쉐이드를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요거 한번 몇 번 만들다가 끝낼 줄 알았어요. 근데 열정이 요 대표님이 열정이 이제 불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만들기 시작하더라고. 사실 요런 기본 구성들이 제일 예쁘거든 쉐이드에서는. 액세서리도 하나하나씩 따로 직접 만드시는 겁니다 이거. 네. 구슬 이렇게 넣어가지고 직접 만드시고 지금 기가찬 같은 거 같더라고.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면 패킹 사이즈가 괜찮게 이렇게 들어가게 돼. 오, 수납에 굉장히 좋겠네요. 요즘 기술이 좋아.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내가 이때까지 매장에서 봤던 쉐이드 중에서는 손꼽힐 정도로 좀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렇게 이제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이 색감별로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사실 어디서 만드는 대표냐? 건맹고라고 들어보셨어요? 건맹고. 지금 요거 내를 찍고 있는 사람. 건맹고가 이제 조금 열정적으로 요즘에 조금 만들고 있는 제품인데 건맹고 팬들도 많거든요. 아, 그래요? 팬 신층 거의 지금 요번에 나간 사람들은 거의 다 층으로 사시는 분들. 아, 그건 그렇죠. 예.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전시를 잘 해놓으니까 알아서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 여기 이제 구성이 얘가 밑에 쉐이드가 있으면 위에가 놀이개예요. 장식이 한복에 있는 놀이개처럼. 점장 근데 걔가 그 조합이 아니라 얘도 이 검정색이랑 같이 그래 어쩐지 좀 조합이에요. 이상하겠다. 예. 좀 이상하다 했거든. 센스 없네 이럴라 했는데 그래, 블랙 계열로 들어가야지. 네, 자, 그래, 이런 네, 딱 그 조합이에요. 요거를 구매하려면 뭐 온라인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네, 스마트 스토어 준비됐습니다. 밑에 띄어요. 네, 네, 보셨듯 골재로 랜턴을 꽂는 이런 쉐이드들이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번 거는 과정이 꽤 있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우선 당연히 구독 눌러주시고 본 영상에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고요. 인스타 제 아이디를 검색하시고 팔로우 해주신 다음 이 게시글을 찾아서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88,000원 상당의 마놀 쉐이드 한 분, 한복 쉐이드 라지 한 분, 그리고 한복 쉐이드 S를 한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밥을 먹어볼 텐데요. 오늘은 저한테 조금 특별한 시간입니다. 아, 근데 이거 되게 걱정했어요. 지금도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방어회거든요. 아, 색깔로 봐서는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아, 방어. 저 2년 만에 겨울방어 먹습니다. 제가 캠핑 나와서 회를 정말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 중에서 진짜 이 방어를 좋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캠핑 유튜버 갑시다님께서 배민 쿠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횟집이 보통 4시, 5시 이렇게 열고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 가게 같은 경우는 오후 5시에 열어요. 그래서 전날 시켜서 일단은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이게 오늘 이렇게 먹을 시간까지 괜찮을까 이걸 되게 걱정했거든요. 냄새 맡아봤는데 아주 신선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갑시다님 사랑해요. 일단은 맥주 한잔 하고 자, 오늘 혼자 먹는 거니까 2점씩 먹겠습니다. 와,
그리고 화목난로 쓰실 때 텐트에 불방 피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장작을 너무 이렇게 확 넣지 않는 겁니다. 정말 살포시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 이 불창이 그을음이 생기지 않으려면 장작이 최대한 여기에 닿지 않아야 되는 건데, 사실 그거를 신경 쓰면 화목난로를 못 즐겨요. 그래서 아끼는 화목난로라도 그런 건 조금 포기해 주시는 게 좋고, 제가 이런 거 진짜 막 쓰는 스타일인데, 그런 거 신경을 왜 안 닿죠?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이 열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을음이 생겼다가도 바로 없어집니다. 와, 그나저나 진짜 역대급입니다. 야, 근데 양도 많아가지고 저는 원래 회가 아까워서 쌈 안 싸먹거든요. 근데 얘는 쌈 싸먹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백김치 하나 올리고 초밥밥도 한번 딱 올려볼까요? 오늘 바람이 좀 부는 날이라서 연통이 찌걱찌걱 소리가 좀 납니다. 원래는 그 정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귀찮아서. 가무치. 아! 뭐 양이 많아서 방어만 다 먹고 나머지 광어는 이따가 라면에 좋아요. 와, 이 쉘터는 저같이 솔캠을 하는, 그리고 솔캠을 하면서 화목난로를 쓰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최고의 쉘터 같습니다. 너무 아늑하고 좋아요. 야, 이 사치스러운 방어. 이거 솔직히 혼술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세비 듬뿍 넣고, 이게 킥입니다. 백김치, 고추, 마늘 딱 해서 먹겠습니다. 아하하. 와, 너무 좋아요. 와. 이 화목난로 같은 경우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G스토브가 있고요. 그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나오는 위너웰, 와일드 웨스트의 헌터 스토브, 뭐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빌라, 우드 앤번, 미니맥스, 그리고 빅토리 캠프. 얘네들의 카테고리로 조금 나눠보자면 장박용이냐 일박용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박용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드 앤번, 미니맥스, 파빌라 이런 제품들이 장박으로 적절할 것 같아요. 얘네는 열량도 크고요. 열량이 크니까 당연히 크기도 크죠. 그러다 보니까 무게도 조금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설치할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수고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박용으로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데, 제가 쓰고 있는 파빌라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어딘가여서 장박으로도 쓰고 솔캠으로 쓸 때도 오늘 설치하는 거 보셨지만 그다지 크게 요 구성 내에서는 부담이 되지는 않는 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박용이 있고, 그냥 1박이나 2박 캠핑을 갈 때 화목난로는 가장 첫 번째 G스토브가 있죠. G스토브는 그 서스 재질이 그냥 이렇게 쳐보시면 땅땅땅 소리가 나요. 누가 봐도 얘는 정말 튼튼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제품이거든요. 화목난로에서는 중복 투자가 없을 만한 가장 근본이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독 이제 한국 캠퍼들한테는 G스토브가 인기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불멍창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 화목난로를 선택할 때 불멍창이 크게 보이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G스토브보다는 다른 제품들로 눈을 돌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만든 게 위너웰입니다. 디자인은 비슷하고 대신에 옆에 불멍창이 뚫려 있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려면은 일단 내가 몇 인 캠핑을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크기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오늘 제가 텐트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을 고민하셔서 화목난로와 텐트를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최대한 오늘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또 직접 보지 않고서는 진짜 어려워요, 처음 시작하기가. 그래서 많이 알아보시고 내 캠핑 스타일에 맞는, 그리고 내 텐트와 맞는 화목난로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드립 내릴 때 밑에 얼음을 넣습니다. 저는 얼주가. 그리고 이렇게 커피를 내릴 때 말고도 그냥 이렇게 주전자를 올려놓으면, 지금 물을 좀 더 채웠거든요. 좀 있으면은 계속 이제 수증기가 올라올 텐데, 등유난로 위에도 이렇게 주전자 많이 올리잖아요. 화목난로 위에다가 이렇게 주전자 올려놓고서 계속 물이 끓고 있는 거를 보는 것도 또 감성 중에 하나죠. 붕어빵을 구워 먹겠습니다. 붕어빵. 오, 귀엽게 생겼다. 이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뜨거, 뜨거. 어우, 열이 장난 아니야. 어우, 뜨거. 우와. 제가 좋아하는 슈크림 붕어빵입니다. 우와, 이거 미쳤네. 와. 진짜 맛있다. My love in Avalon, beside the bay. I left my love in Avalon, and I sail away. I dream of her in Avalon, from dusk till dawn, and so I think I'll travel on. 근데 다이스 쉘터 진짜 아늑하고 좋네요. 근데 테이블은 조금 옆으로 밀었습니다. 의자를 조금 작은 거 가져오면 훨씬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케를 한잔 하겠습니다. 돌식 영숙씨가 왜 한 잔 먹고 취했는지 알겠습니다. 겨울 사케는 진짜 이렇게 데워 먹으면
그냥 금방 훅 가요. 아우 너무 데웠어. 뜨거워. 아유, 오늘 방어에다가 소고기에다가 입이 호강이야. 자, 아까 회 먹을 때 남았던 와사비 살짝 올려서 와, 이거 호주산 10,000원에 샀거든요? 괜찮은데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화목난로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거 강연버너거든요? 강연버너에다가 플랫버너 틀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스노피크 그 조루 플랫버너 아니고요. 근데도 라면 하나 끓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짱입니다. 라면을 잠시 구출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끓지도 않고 뿌를 것 같아요. 소고기 냄새, 신라면 냄새, 와 미쳤다. 자, 아까 남았던 광어회 그리고 참돔 단어 거기다가 남은 마늘이랑 고추. 바로 생선살이 됐죠? 와. 장작 20kg 다 썼습니다. 이제 남은 장작도 얼마 없어서 이게 마지막이고요. 오늘 아주 두 끼 호화롭게 잘 먹었습니다. 어떻게 화목난로의 감성 제 영상에서 나름 담는다고 담아봤는데 좀 느껴지십니까? 화목난로 감성까지 설명을 드렸으면은 화목난로를 사용할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주의할 점인데요. 주의할 점은 솔직히 너무 많아요. 챙길 것도 많고. 일단 첫 번째는 홀짝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잡혀 있지만 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도 스킨이 혹시나 바람이 불었을 때 닿지 않는 위치까지는 와야 됩니다. 오늘 저도 이 플랜포티의 다이쉘터를 처음 화목난로를 쓰면서 홀잭을 뚫었잖아요. 그래서 홀잭 위치를 설정을 할 때 혹시나 바람이 많이 불어도 이 연통에 닿지 않는 곳,
특히나 이 에어 텐트 같은 경우는 이 에어폴이 있기 때문에 이 에어폴이 열을 받아서 손상이 되고 터지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가 저 진짜 패딩 한 3개 해먹었거든요. 이 주변에 열이 엄청나기 때문에 패딩이면 다행이죠. 이런데 손이 그냥 무심코 닿아요. 왜냐면 이게 화목난로 하다 보면 열이 엄청나는데 그 안에서 술을 먹거나 하면서 이게 막 달아오르거든요. 그러면 일어날 때나 이렇게 휘청거릴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런 데를 막 잡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위험해지기 때문에 연통에 보면 프로텍터도 있어요. 그래서 내 손이 닿는 위치,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있는 텐트 같은 경우는 여기다 프로텍터를 하나 해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강제백이라든가 펠릿으로 연소를 하는 거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펠릿을 개인적으로 해보지도 않았고 강제배기 같은 경우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화목난로를 쓸 수 있는 거, 사실 이런 거를 써보다가 강제배기도 해보고 그러는 거고, 펠릿 연소기 같은 경우는 이 장작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 역화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굉장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작으로 먼저 해보시다가 또 이제 나중에 더 관심이 생기시면 해보길 추천드리겠습니다. in Avalon.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화목난로에 입문하실 수 있고 화목난로가 어떤 감성이 있는지를 설명드리면서 1박 캠핑을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앞서 보셨듯 구독자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way. I drink